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남궁지영입니다. 본 브리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등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수생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이후에는 전체 수능 응시자의 30%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N수생 증가 현상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적 해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N수생들은 대학에 불합격해서라기보다는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N수를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를 더 많이 선택하고 또 학원, 과외와 같은 사교육 참여율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정시 전형에 재도전하기 위해 N수를 선택하였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학 계열이나 수도권 일반 대학 합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도시나 고소득층 학생들이 N수를 통해 정시 전형을 준비함으로써 보다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에 성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N수생 증가 배경에는 몇 가지 정책적 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시 전형 확대 정책입니다. 교육부가 2019년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으로 대입 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면서 고소득층이나 사교육 특구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능은 해마다 난이도 편차가 크고 또 문이과 통합 수능과 같은 대입 제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의대, 약대와 같은 의학 계열 모집 정원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정시 확대와 같은 입시 제도의 변화와 의학 계열 학과 선호 현상이 맞물려 N수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로는 고등학생들도 내신이 낮으면 수시를 포기하고 검정고시와 대입 정시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또 대학생 역시 반수나 재수를 위해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N수생 증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서울 소재대학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정시 40%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성의 논리로 정시 전형을 확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N수의 선택과 성공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에 의해 좌우되면서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 N수생의 증가는 고3 재학생의 수능 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만을 평가하는 현재의 수능은 점수 1점 높은 것이 그만큼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은 자격 고사화하거나 N수생 재생산 완화를 위해 수능의 시행과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습자의 다양성과 잠재력, 성장 가능성의 가치를 둔 수시 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대부터 고3 재학생에게 유리한 이 수시 전형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N수생 비율이 감소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대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시 전형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이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시 전형의 한계로 학생부 기재 글자 수 제한이나 입학사정관의 주관성 개입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앞으로 AI를 활용한 객관적인 학생평가와 수시 전형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현재 수시 전형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이며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N수생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학벌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수는 단순히 입시에 실패해서 재도전하거나 보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학벌에 따라 임금이나 직업의 안정성 격차가 크고 또 좋은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이런 노동시장 문제가 보다 서열 높은 대학에 대한 진학 열망을 고조시키면서 발생된 사회문제 현상이고요. 또 제도적으로 볼 때 정시전형은 고교 재학생보다 수능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N수생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이러한 정시전형이 이 대입경쟁 과열 지역에 확대된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수는 대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 N수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한 번의 실패가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N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도적으로 N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시전형은 수능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선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시전형의 확대가 겉으로는 공정한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사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N수를 선택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시전형은 학생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전형의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업과는 관계없이 오직 수능 점수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전형이 확대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또 공교육에서 성실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학생들을 대학에서 선발하는 이런 수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내실화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분석에서 부모의 SES는 일단 부모 학력하고 부모 소득을 고려해서 SES를 정의했고요. 부모의 SES 분위를 이제 20%씩 나눠서 하위 20%부터 상위 20%까지 20%씩 구분해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SES 1분위가 하위 20%고요. SES 5분위가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시 전형은 정성적인 자료가 대입에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수시 전형은 정량적인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를 넘어서 학생의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이 원하는 미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대입 변별력과 공정성을 강화해서 이미 성취 수준이 뛰어난 그런 입증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대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입생 선발 기능에 대한 그런 대학의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